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나오다 보니까 관악구청 길 쪽에 이런 글을 붙여놓았더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라. 그리고 저 하늘에 딸 수 없는 별을 따라. 근데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감성이 메말랐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말장난 같은 말장난에 이골이 난 것인지. 누가 그러더군요. 정치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놈의 말장난 노름에 놀아나다가 지금 나라 경제는 사단이 날 지경입니다. 미국발 다우지수 거품 붕괴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14,000까지 훅 간다는 겁니다. 지금 21,000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2,100이니까 1,400까지 훅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문재인 캠프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3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주요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이 사법개혁 움직임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조금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법파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 4부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길게 토크오버업 시간이죠. 경희대 노동열 교수와 배재대 정현정 교수 두 분 모시고 현재 파면 결정 이후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 진단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오늘 3차 토론회 열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차 토론회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상파로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캠프 내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떤 면에서 좋은 토론입니까? 굉장히 그 네 분들이 열띤 토론을 했고 네.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면서도 네. 물어볼 것은 확실하게 물어보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네.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1위 후보로서의 그 한층 여유 있는 자신감과 또 겸손함, 네. 그리고 준비된 후보로서의 균형감과 안정감 이런 걸 잘 보여줬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누가 후보로 결정되든지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정권 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하는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그렇군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컨벤션 효과가 단단히 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 문재인 전 대표도 화두를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해서 통합 앞에 수식어가 원칙 있는을 붙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저는 이 탄핵 이후에 통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도 이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통합이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통합의 문제는 탄핵 과정에서 생긴 지금 이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닌 전체 국민 약 90% 이상이 탄핵의 인용이 잘 됐다, 잘 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고 믿는 분들, 이분들 사이에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생긴 일이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잘 됐다는데 90% 넘거나 가까운 이런 국민들의 그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그분들 나름대로 안타까움 이런 건 또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다만 거기에 폭력성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꾸준히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 탄핵이란 이 충격적인 결단을 국민들이 한 거거든요. 네. 도대체 왜 국민들이 이런 결심을 했을까? 저는 이 결심의 배경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통합의 기반을 많이 무너뜨려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로 팽창주의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제일의 가치인 것처럼 해오다 보니까 예. 사실 사회통합, 국민통합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박근혜 정권이 불통 얘기를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박강원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예.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통합이 된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민생 통합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네. 좀 개념이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고. 추상적이지 않죠. 추상적이지 않죠.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통합을 얘기하는 건 그건 백날 100번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경제적, 정치적 통합, 사회적 통합 이 세 가지 가치를 모두 다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원칙을 뭐로 기준을 삼느냐 이걸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칙은 예. 봉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합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통합, 예. 공정함의 결과로서의 통합, 예, 이런 예.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제가 지금 우리 박강원 의원하고 수석 부대변인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여쭙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면 우물정 0945 50원 유료 문자 또 100원의 장문에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대신 제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네. 자,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안희정 지사하고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니까 대연정을 통한 대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거는 네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틀리신 겁니까? 이게 자칫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대연정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대연정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게 되는 실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자,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 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 어떤 개혁 법안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개혁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자, 전월세 상한제. 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런 문제들은요. 단순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대연정을 했다고 해서 그럼 다 이게 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없이는 이 대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제가 정면적으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김종인 박사, 손학규 지사까지 다 나갔다. 그리고 4월 총선, 지난해 4월 총선만 하더라도 상당히 민주당이 위태로웠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왔고 또 그분이 나가는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연정, 소위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연정의 카테고리 안에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바로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것을 대연정하고 연결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약인 것 같고요. 김종인 대표님을 모셔온 것은 그분과 공유하는 가치, 경제민주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영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대연정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대연정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사실은
어떤 당내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당의 운영 방식, 당의 개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사실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갖고 지도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이 듭니다.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에 이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견해 차이가 존재해서 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한 뜻을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정당이 결국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내부에서 어떤 그 견해 차이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당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러시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당을 개혁할 때 내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하면 참 좋지만. 네. 그러지 않을 때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개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혁신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봤죠. 네.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도입의 문제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반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드시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위원장을 맡으라 했는데 안 맡았었죠. 그때 제 기억에. 물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전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당 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정당 민주주의의 혁신과 개혁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한 몇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에서 공천제도는 과거에 당대표, 제왕적 총재가 독점했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공천제도를 시스템에 맡김으로써 상당 부분 민주화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는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이제 문 캠프 인사들이 이제 구설수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가 될 수 있다. 방금 이제 그 공천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재를 모셔왔는데 표의원과 손의원 이런 경우 또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거의 굳어진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앞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캠프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또 요즘 언론인들은 그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사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시간으로 또 얼마나 전파력이 빠릅니까? SNS 이런.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 대표는 전화로 통화 많이 하시는 건 아니죠? 팔 아플 정도로. 대면 보고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럼요. 그 많은 분들과 대화를 자주 하시죠. 그 뉴욕타임즈에 이건 꼭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뉴욕타임즈에 지금 인터뷰로 촉발된 반미론자 논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먼저 만나겠다. 또 미국에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또 침해설. 이런 성격은 구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뉴욕타임즈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뉴욕타임즈 그 전체 회견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인들은 미국에 굉장히 고마워한다. 왜?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성취에 도와줬기 때문에. 세 번째, 한미 관계는 더욱 발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분께서 다른 어떤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제 원용을 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언론을 보도되면서 이제 보도됐는데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북한에도 일본에도 어느 나라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침해설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거 반인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통상 핸디캡이 있는 분들한테 그 신체적 특성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금기입니다. 그렇죠. 금기시하는 거죠. 예,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걸 퍼뜨리는 건 저는 굉장히 이거는 그렇죠. 정치 문화를 후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윤리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이거 엄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합을 말씀하셨으니까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는 개헌 지지하는 분들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문자 폭탄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통합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청취자분들이 좀 질문을 보내셔서 시간이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아까 4051번님은 제가 북한 문제 먼저 가겠다라는 질문을 보내서 제가 생략을 하고 8829번님은 문재인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볼까요? 국민들이? 글쎄요. 어떤 얘기일까요? 제 생각에는 지난 총선 때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번에 정말 못 받으면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못하는 거죠. 물론, 그때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간절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2부에서 뵙겠습니다.